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유병자는 533만 명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 인구까지 추산하면 1,400만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국민 10명 중 4명이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뇨발은 당뇨병 환자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며 당뇨병 환자의 평생 발병 위험은 15에서 25%로 알려졌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당뇨 때문에 생긴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다리에 있는 말초신경이나 말초혈관 같은 것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말초신경이 손상되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발에 생긴 작은 상처나 물집이 제대로 아물지 않으면서 염증이나 감염으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발의 감각이 떨어져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당뇨발은 기본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별 증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지내지만 10년, 20년 오래된 당뇨 환자들이 잘못된 상처 같은 걸 얻었을 때 최종 국면에서는 이게 절단을 동반한다는 것이 치명적인 점입니다. 당뇨발이라고 하면 발이 썩는 궤양을 많이 떠올리지만 이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당뇨발은 당뇨 노출기관과 당뇨 조절 여부에 영향을 받는데요. 최근에는 수명 연장과 함께 당뇨에 노출되는 기간도 늘어난 만큼 당뇨 진단 후 짧게는 5년, 적어도 7에서 8년 이후부터는 다리 혈관이나 발 진찰을 꼭 받아봐야겠습니다. 당뇨발은 기본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를 오래 앓으신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당뇨가 10년, 20년 정도 된 환자분들께서는 특별한 진단이나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감각이 떨어지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발 궤양 환자 및 대절단 이후 5년 내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당뇨 합병증의 진행이 암 사례보다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절단 후 생존율은 절단 범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무릎 아래 절단을 시행한 당뇨발 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이 32.7%지만 발가락 등 감염이 심한 부위만 제거 치료한 당뇨발 환자의 1년 이내 사망률은 18.3%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발의 경우 그 진행이 끝까지 갔을 경우에 절단을 동반한다는 것이 위험하지만 처음부터 절단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당뇨발 같은 경우는 감각의 이상이나 저림감 등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조절해서 관리한다면 크게 절단까지 가지 않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작고 사소한 상처라도 하루 이틀 내에 호전되지 않거나 부종, 발적, 고름 등이 보이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상처 주변 피부색이 변하거나 피부가 단단해지는 경우도 위험 신호인데요. 상처 발생 후 48시간이 중요하며 조기 치료가 절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 당뇨발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환자의 증상과 발 상태를 살피고 단순 엑스레이로 뼈나 연부 조직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류 상태를 파악하는 도플러 초음파, 산소 분압 검사, 근전도, CT나 MRI 혈관 조영술 등이 활용되는데요. 이러한 검사를 통해 혈관 폐쇄 여부, 염증의 범위, 신경 손상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발 초기에는 감각이 떨어지거나 발이 저리거나 하는 등의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발가락 끝이 썩는 괴사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혈관에 대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괴사나 상처 회복이 더뎌지는 증상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혈관 상태를 꼭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당뇨발 절단 수술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건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여러 가지 미세 수술 기법이 좋아지면서
당뇨발에 대한 재건술 성공률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 연구 결과에서 당뇨발 환자에서 발을 보존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이 86%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뇨발이 오래된 경우에 발가락 끝이 썩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막혀 있는 혈관은 없는지 또는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혈관 내부에 스텐트나 풍선 확장술 등을 이용한 중재 시술이 있겠고,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깥쪽에 인조혈관 등을 이용해서 혈류를 개선해주는 우회로 수술 등이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질병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당뇨발은 다른 질병에 비해서도 재발 확률이 매우 높은 질병에 해당합니다. 당뇨발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치료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 재발을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발은 한 번 치료한다고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고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한 번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했다고 치료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당을 조절하고 상처가 있는지 계속해서 발을 살펴보고 또 증상이 재발하지는 않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발 치료가 완성된 후에는 운동을 계속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행이라든지 상처 관리에 대한 치료가 동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발 뒤꿈치 각질을 방치하면 당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각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각질 자체가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발에 있는 면역계가 많이 손상된 반증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질이 있는 경우에는 굳은 살이나 감염 등의 추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각질은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당뇨발 환자는 운동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운동은 반드시 하여야 되고 특히 당뇨발 때문만이 아니라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근육량 증가가 당뇨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은 해야 됩니다. 다만 당뇨발 환자는 상처가 났을 때 악화되고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다리에 상처가 날 수 있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겠고 특히 간단한 걸음걸이 또는 간단한 조깅 같은 경우에도 신발이 잘 맞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발에 상처가 동반되기 때문에 운동은 꼭 해야 되되 상처에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발을 살피고 작은 상처나 색깔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또한 주기적으로 혈당 조절 상태를 점검하고 2개월에서 3개월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당화 혈색소 수치 관리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당뇨발은 결국 관리의 차원입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상처가 없는지 또는 중간중간 다리에 다른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없더라도 당뇨를 오래 앓으셨다면 한 번쯤 진료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